네, 안녕하십니까. 헤드만 카오디오 한욱희입니다. 오늘은 G80 뱅앤올룹슨 사운드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꾸며야 하는지에 대해서까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먼저 순정 사운드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정 사운드 시스템은 14채널입니다. 채널 수가 굉장히 많죠. 스피커 개수도 많습니다. 하나의 예시만 봐도 센터에도 이렇게 트위터와 미드레인지가 있습니다. 트위터와 미드레인지가 있고 그 다음에 앞 도어도 트위터, 미드레인지, 미드우퍼, 그 다음에 여기에 서브우퍼까지 있습니다. 뒷 도어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서라운드까지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스피커 개수가 많은 이유는 이 운전자를 위해서 스피커 개수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이 차량에 앉아있는 승객이 앉을 수 있는 모든 좌석을 기준으로 해서 튜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피커 개수가 많은 것입니다. 사실 사운드를 제대로 만들려면 적절한 개수의 스피커가 있는 것이 훨씬 더 명료도 있고 밸런스 있는 사운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의 소리, 한 종류의 소리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선명하기만 해도 소리가 좋다고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출력이 높고 어떤 사람은 저음만 쿵쿵거려도 소리가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리가 좋다라고 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옆에 보시는 바와 같이 소리가 선명하냐, 그 다음에 명료도가 그 다음에 해상력이 높으냐, 센터 사운드 스테이지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느냐, 스테레오가 제대로 되느냐, 밸런스가 있느냐. 자, 그 다음에 출력이 높냐, 그 다음에 힘있는 저음이 나오느냐. 이렇게 좋은 소리를 나타낼 때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방식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느 부분을 채워야 내가 원하는 소리가 만들어질 수가 있고, 또 여기에 있는 부분 중에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 규정되어 있는 이것 이외에 고객들이 원하는 것은 때때로 특별합니다. 예를 들면 뒤에 스피커 출력이 높은 사운드를 원하는 고객도 있고, 서라운드 사운드가 나오는 소리를 좋아하시는 고객들도 있고, 꽉 찬 사운드를 원하시는 고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만족시키는 사운드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이렇게 명료도가 높으면서 서라운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것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소리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이 중에서 어떤 성향인지, 내가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어떤 성향의 음악을 즐겨 듣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모드일 때 나한테 가장 내가 안정감 있게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이걸 먼저 알아야 여러분들이 튜닝 방향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알아보면 선명한 사운드를 만드는 것은 스피커만 교체해도 됩니다. 정말 선명해집니다. 하지만 명료도, 해상력, 이런 센터 사운드 스테이지, 스테레오, 밸런스 있는 사운드를 만들려면 조율이 필요합니다. 자, 출력이 높으려면 앰프가 필요합니다. 힘있는 저음을 만들고 싶다면 우퍼가 필요하죠. 자, 이렇게 뭔가를 만들려고 할 때 필요한 것들이 다 다른데, 대부분 보면 스피커를 교체하면 모든 것이 나아질 것이다 라고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스피커를 교체하면 정말 선명해지기만 하고 나머지는 나아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제가 이야기한 내가 어떤 성향인지를 알아야 튜닝의 방향을 제대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아래쪽에 있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스피커에 어차피 바꾸면 끝이니까 이 아래쪽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알려면 이 사운드 시스템과 여기서 나오는 소리를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것을 간단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실 내용은 음상입니다. 음상. L과 R이 제대로 제 위치에서 소리가 나는지, 그 다음에 센터 스테이지, 센터 포커스가 제대로 잡혀져 있는지,
그 다음에 각각의 스피커의 거리만큼 얘가 해상력이 있는지 이것을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시험을 할 때는 세븐드럼, 이 운전자를 기준으로 해서 세븐드럼을 했을 때, 재생시켰을 때 사운드가 어떻게 나오느냐, 예를 들면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여기 운전자를 기준으로 이 4번의 센터 사운드 포커스가 얼마나 작게 나오고 3번이 내 정면에서 들리고 1번과 2번의 북소리가 거리에 간격이 있는지, 그 다음에 5번과 6, 7번의 간격이 있는지, 이것들이 제대로 위치를 다 잡았을 때 밸런스 있고 해상력 있고 스테레오가 제대로 만들어질 것이고, 센터 사운드 스테이지가 포커스가 아주 작게, 그러니까 가수가 나만을 위해서 노래하는 것처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정 사운드는 바로 이렇게 들린다라는 뜻입니다. 자, L과 R이 스테레오가 당연히 제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분리는 물론 되는데 완벽하게 분리가 되지 않고 음장감이 부족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센터 포커스가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사운드를 듣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명료도가 낮고 스테레오 효과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해상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얘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바로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운전석에서 들었을 때의 세븐드럼이 1, 2, 3, 4, 5, 6, 7 시간 정렬을 제대로 만들면 이런 식으로 완벽한 센터 포커스와 나머지의 해상력 있고 밸런스 있는 사운드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면 기본적으로 명료도 높은 사운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높은 스테레오 효과를 만들 수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각각의 스피커가 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이 운전자까지의 거리가 다 다르죠. 그런데 이 스피커가 내 귀에 동시에 들려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음도 역시 단단해지는 것이죠. 아울러 같은 시간에 여러 개의 스피커가 내 귀에 동시에 들려오기 때문에 출력도 또한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리가 이중삼중으로 시간차로 들려오는 것이 아니고 한 번에,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한 번에 들려왔을 때의 효과가 높아진다, 그런 뜻입니다.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사운드는 바로 이 모든 좌석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 순정 사운드가 아니고 오로지 운전자를 기준으로 해서 소리를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까 얘기한 이런 명료도 높고 스테레오 효과도 높고 임팩트 있는 저음까지 이런 밸런스 있는 사운드를 만들 수 있다. 자, 이것을 하려면은 바로 이게 필요합니다. 이 원신호 복원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런 사운드입니다. 이렇게 순정처럼 모든 좌석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운전자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해상력 낮고 밸런스 조율 안 되어 있고 센터 포커스도 명확하지가 않고 스테레오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만들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운전자 기준으로 만들어서 명료도 높고 스테레오 효과 높고 임팩트 있는 사운드와 출력까지 제대로 높은 해상력 높은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만들려면 바로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순정 사운드는 이미 가공이 되어 있습니다. 뭐가 가공되어 있느냐? 첫 번째는 EQ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위상입니다. 자, 이렇게 이퀄라이저와 시간과 위상이 조절되어 있는 이 순정 상태를 이렇게 만들려면 이 원래의 신호를, 이렇게 조절된 신호를 아무것도 조절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줘야 비로소 우리가 여기다 DSP를 넣든 앰프를 넣든 뭘 넣든지 간에 조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이미 이렇게 가공된 뒤에 가공되어 있는 순정 위에다가 튜닝을 한다는 것은 울퉁불퉁한 대지 위에 그대로 집을 짓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평탄하게 만들어서 기준을 세워서 그 위에서 튜닝을 하든 집을 짓든 해야 이 만들어진 집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순정 위에다가
이 조절된 것을 해결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원신호 복원을 하지 않고 튜닝한다는 것은 그냥 조율 대충 하겠다라는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밸런스 있는 소리를 만들려면은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RTA라는 것은 실시간으로 내 귀에, 스피커에서 나오는 사운드가 내 귀에 어떻게 들리는지를 측정한 것입니다. 자, RTA를 보면, 첫 번째 RTA를 보면 이 맨 좌측이 저음입니다. 이 그래프를 볼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음부터 초저음, 저음, 중저음, 중음, 중고음, 고음, 초고음까지. 물론 대부분 여기는 이제 듣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우퍼라고 하는 부분은 대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우퍼에서 나는 스피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어떤 식으로 원래 만들어져야 되느냐? 이상적인 특성 커브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튀어나오면 안 되고 이런 딥이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저음이 이렇게 낮으면 이 저음이 이 중음에 비해서 저음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결국에 순정 사운드는 저음이 부족하다라고 여기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냥 이 RTA로 나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중음역대의 이 딥은 상당히 크리티컬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안정적인 밸런스 있는 또는 음색 자체가 어떤 음이 이 부분이 소리가 안 난다, 적게 들린다, 작게 들린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채워줘야 되겠죠. 이 부족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 고음인데, 이 고음은 레벨도 중요하지만 스피커의 성능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좋은 스피커를 가지고 이렇게 올려주면 시원하고 선명한데, 스피커 질이 낮은 걸로 올려주면 시끄럽고 귀만 따갑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런 특성, 순정 자체는 이런 식의 지금 RTA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도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소리를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이것은 스피커 하나를 가지고도 이 RTA 그래프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출력하는 스피커가 이 RTA를 이렇게 만들어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왜냐? 카오디오는 공간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간감이 왜 중요하냐? 뒤 스피커 사운드만으로도 이 그래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평탄하게 만들 수도 있고 고음도 올라가게 만들 수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운전석에 앉아서 뒤 스피커 사운드가만 크게 들린다면 음악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즉, 이 RTA라는 것은 이 그래프만 보고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차량의 실제 운전석에 앉아서 공간감을 느껴서 이 소리가 어디에서 나는지를 느껴야만이 이 분석과 같이 결합되어야만이 분석이 완료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RTA의 기본적으로 뒤에 스피커의 레벨은 낮고 이 운전자보다도 앞쪽에 있는 스피커에서 나는 사운드를 기준으로 측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올바르게 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RTA 그래프가 나오게 된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아래쪽에 순정 뱅앤올룹슨의 앰프 출력 특성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맨 좌측에 보시면 C2우퍼라고 되어 있는 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이 출력 특성, 이 저음만 출력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청색으로 되어 있는 앞도어 우퍼가 여기까지 약 250Hz까지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가 이제 크로스오버죠. 270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도어와 C2우퍼 크로스오버는 78Hz네요. 자,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을 보시면 빨간색은 센터 스피커입니다. 이 녹색은 앞도어 미드 트위터입니다. 미드와 트위터가 같은 채널입니다. 자, 이 녹색과 그러니까 앞도어에 있는 미드와 센터가 같은 레벨의 출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역대에서는. 자, 그렇다면 이 미드레인지, 이 센터 스피커와 그 다음에 이 앞도어와의 크로스오버는 대개 한 180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크로스오버에서 지금 이 딥이 발생한 것입니다. 야, 여기 설정을 잘못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 저음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나오지 않고 여기가 높게 나오는 것은 바로 이대역의 크로스오버의 레벨과 이 슬로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이렇게 3.2km 대역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사람의 귀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이렇게 약간 떨어져야 됩니다. 3km와 4km 대역에서.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그러면은 볼륨을 올리게 되면은 이 소리 때문에 귀가 아프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개 우퍼와 앞 도어에 있는 우퍼, 그 다음에 미드레인지, 그 다음에 센터 스피커에서 출력을 해서 나오는 그래프, 내 귀에 들릴 거다라고 판단되는 특성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RTA여야만이 이상적이냐라는 것을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순정이고, 순정 뱅앤올룹슨의 앰프 출력 특성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중간에 있는 것은 순정 RTA입니다. 순정에서 지금 이렇게 들린다는 뜻입니다. 자, 3.2km 대역이 높고 여기 dB 이렇게 크게 발생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는 저음이 너무 과도하게 나오고 여기는 오히려 안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볼륨을 올리면 이 대역 때문에 특정 음에서 찌그러질 거고, 어떤 음악의 중음은 안 들릴 거고, 부드럽지 못한 사운드가 만들어질 거고, 저음은 방방거리면서도 출력도 높지 않고 임팩트가 없는 사운드가 들릴 거다라는 것이 이 RTA상에서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만들 거냐? 바로 여기 보이는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실제 튜닝을 해서 이 초저역이기 때문에 이 초저역은 이렇게 45Hz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평탄하면서 고음에 가서 약간 올라가는 이런 형태,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등청 감곡선 라우드니스 특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전 카오디오 튜닝을 해보셨다면 예전에 사제 오디오 라우드 온 오프 또는 오토 라우드 기능은 바로 이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 있는 기능입니다. 물론 볼륨에 따라서 이게 저음과 고음이 약간씩 달라지긴 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음상과 관련된 거, 왜 순정의 음상이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은지, 그 다음에 실제 음상은 어떻게 나온지, 그렇게 음상이 나왔을 때 왜 스테레오 분리가 덜 되고 해상력이 떨어지고 명료도가 낮은지, 그 다음에 RTA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RTA 그래프여야만이 제대로 밸런스 있는 사운드, 이퀄라이징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음색이 제대로 나한테 딱 맞는 사운드가 만들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순정 사운드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지난 시간에 분석한 음상과 RTA를 어떻게 제대로 만들 것인지, 그리고 나한테 맞는 적당한 금액으로 어떻게 가성비 높은 사운드를 만들 것인지, 사람마다 원하는 소리가 다른데 어떤 방식으로 튜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을 또 해야죠. 순정 스피커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음 트위터가 위쪽에 있고, 그 다음에 미드레인지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저음이 여기에서 출력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죠. 이 각각의 스피커에 대해서 앰프가 어떻게 구동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그것은 앰프의 채널 수와도 연관이 있지만 이 두 개의 스피커 또는 이 세 개의 스피커가 서로 어떤 크로스오버를 가지고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소리의 거친 사운드와 부드러운 사운드로 나누어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커가 3개일 때 이렇게 트위터, 미드, 저음, 그 다음에 우퍼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밑에는 아직 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있을 때 이 3개의 스피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어떻게 구동시킬 거냐, 가장 이상적인 것은 바로 이렇게 각각의 스피커에 대해서 하나씩 채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트위터 따로, 미드 따로, 저음 따로, 우퍼 따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트위터, 미드 우퍼, 그 다음에 서브 우퍼까지 이런 식으로 각각 구동하면 좋은데, 순정은 이렇게 트위터와 미드레인지, 즉
하나의 채널 가지고 트위터와 미드레인지를 같이 썼고, 그 다음에 도어에 있는 저음을 따로 썼고 시트 밑에 있는 우퍼를 따로 쓴 시스템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뱅앤올룹슨에서 선택한 거고, 일반적으로 이 미드레인지와 트위터가 이렇게 근접하게 있다면 같은 채널을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채널을 분리해 주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트위터와 도어에 있는 6.5인치 우퍼를 같은 채널로 묶고 미드레인지를 따로 묶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보스 사운드나 또는 렉시콘이나 하만카돈이든 뱅앤올룹슨이든 자동차 오디오 시스템을 공급하는 회사마다 자기만의 튜닝 노하우가 있고 자기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회사들마다 이 구동하는 방식이 다른데, 그것에 상관없이 무조건 채널을 늘려서 이렇게 각각 구동해버리면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뱅앤올룹슨에서는 이런 방식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드린 바로 이 앞도어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냐, 소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앞도어 스피커를 어떻게 구동할 것이냐, 3채널을 부여할 거냐, 2채널을 부여해서 3개를 구동할 거냐, 3개의 채널을 부여해서 3개의 스피커를 각각 구동할 것이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튜닝을 한다면은 굳이 순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도 튜닝이 가능합니다. 튜닝을 할 때 두 번째 요소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앞도어 스피커를 구동하는 방식을 결정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원신호 복원에 관련된 것입니다. 왜 원신호 복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위에 보이는 신호는 순정 RTA입니다. 제가 아까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내용이고, 지금 보시면 이 녹색 선은 순정의 미드 트위터고, 그 다음에 이 청색은 센터 스피커입니다. 잘 보시면 이 두 개의 신호를 합하면은 지금 이 빨간색 선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그러나 실제로는 이렇게 어느 특정 대역이 떨어져서 나옵니다. 자, 이 안에 속성이 뭔가 바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개의 신호를 합했으면 두 개의 신호의 가운데로 신호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바로 이런 부분처럼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떤 특정 대역에서는 이렇게 떨어져 버렸다는 얘기죠. 바로 여기에 뭔가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센터와 프론트 L 미드레인지를 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파형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변경되어 있다는 것이죠. 속성이 변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프론트 미드레인지 L과 R을 두 개를 합해 봤더니 여기에, 왜? 두 개의 신호가 똑같기 때문에 합하면은 똑같은 파형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도 뭔가가 가공이 되어 있다, 속성이 변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보시는 것은 도어에 있는 미드 우퍼와 그 다음에 도어에 있는 우퍼와 도어에 있는 미드레인지 두 개의 신호를 합해 봤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합한 신호가 이 빨간색으로 6dB가 떨어져서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0이고 여기는 이만큼 어떤 특정 레벨이라고 하면은 6dB가 떨어져서 이렇게 반절 신호가 나오게 돼야 되는데 여기가 이상하게 나오는 것이죠. 역시 뭔가가 변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의 RTA들 여러분들이 알아보기도 힘든, 물론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알아보기도 힘든 그래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순정 사운드 자체가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속성이 뭔가가 가공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아까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원신호 복원, 원신호로 되돌리지 않으면 아무리 그 위에다가 고가의 스피커, 고가의 DSP를 사용해서 소리를 만든다 하더라도 7, 80접분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원신호 복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상도 제대로 안 잡히고 스테레오 분리도 완벽하게 되지도 않고 센터 사운드 포커스는 명료도 있게 만들어지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원신호 복원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주 여러 가지 순정 음성을 분석해 드렸고 RTA도 분석해 봤고, 그 다음에 이 RTA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그래프를 보고 순정이 어떤 식으로 가공되어 있는지, 그것이 원신호 복원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시스템을 어떻게 꾸밀 건데, 얼마에 꾸밀 수 있는데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돈을 들이고 어떻게 꾸미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즉 내가 원하는 소리를 만드는 방향이 맞는지, 여러분들이 쓰는 돈이 원하는 소리를 찾아가는 방향이 맞는지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단순히 스피커를 교체하고 앰프를 넣으면 내가 원하는 소리가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내용들을 분석을 해드린 것입니다. 그래야, 분석을 해야 여러분이 제대로 된 방향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결국에 내가 원하는 소리, 내가 부족한 소리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순정 뱅앤 올립슨 사운드가 다 좋아, 그냥 들을만 해, 내 기대한 만큼 나오지는 않지만 들을만 한데 많은 돈은 쓸 필요 없고 그래도 저음이 좀 아쉬워, 이럴 때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파워풀한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서 우퍼를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퍼를 추가하는 방법은 여기를 열고 이렇게 소리를, 우퍼를 드러내놓고 듣는 방법이 있고, 이걸 닫고 트렁크 안에다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앞에 이미 우퍼가 이렇게 미드 우퍼지만 거의 우퍼의 성분이 나오는 스피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부족하다는 것이죠. 왜 부족하냐? 6.5인치나 8인치에서 나오는 사운드가 너무 레벨이 낮다는 것입니다. 6.5인치 도에 달린 스피커는 저음을 내기에는 부족하고, 이 시트 밑에 있는 우퍼는 음압이 부족하고, 왜? 높이가 너무 낮아서 스피커의 콘지가 움직이는 이동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여기다가 우퍼를 넣는 것이죠. 자, 이 우퍼를 넣는 것은 300W를 넣는 방법도 있고 600W를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앰프도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죠. 600W를 넣는다는 얘기는 우퍼 가격만 100만 원 이상이 간다는 거고, 앰프도 80에서 높은 것은 200만 원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브우퍼를 넣어서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물론 이때는 강력한 사운드겠죠. 두 번째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우퍼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아, 난 트렁크에 우퍼다는 거 싫어, 하지만 저음과 출력을 같이 올리고 싶다, 이럴 때 쓰는 방법은 DSP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 DSP를 추가하면 몇 가지 장점이 생기는데, 바로 이 출력과 저음과 밸런스 있는 사운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DSP를 추가한다는 얘기는 DSP가 내장된 앰프를 추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DSP라고 얘기하면은 DSP가 있고 DSP를 내장한 앰프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DSP가 내장된, DSP 기능이 내장된 앰프를 쓰겠다는 것입니다. 이 쓰는 방법은 10채널, 그 다음에 12채널, 18채널 다양하게 있습니다. 물론 10채널이면은 기본적으로는 한 270 이상 들어가고, 12채널이면은 450 이상 들어가고, 18채널이면은 돈이 훨씬 더 많겠죠. 이렇게 DSP를 추가해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원신호 복원을 하고 출력을 올려주고 주면 사운드가 확실하게, 음량을 올려도 음이 찌그러지지 않지만 이 스피커 성능 때문에 어느 단계에서 순정보다는 늦게 찌그러지지만, 순정보다는 높은 레벨에서 음량에서 찌그러지겠지만, 아무튼 이 스피커가 견디지 못할 만큼 출력을 높여서 저음도 같이 높일 수 있다. 그래서 공진을 제대로 시키면 단단한, 어느 정도 단단한 저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비용을 가장 적게 들여서 여러분들이 저음과 출력을 올리고 싶다, 그러면은 이 DSP 매치업
10을 장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여유가 조금 더 있으면 이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DSP만 장착하면 사실 DSP를 장착했을 때 여러분들의 기대 한쪽에는 소리가 선명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트위터 적당한 이 순정 스피커보다는 훨씬 낫지만 아주 고가는 아닌 적당한 트위터를 같이 교체해 주는 것이 좋고, 이 트위터를 교체할 때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패시브 필터를 추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 트위터와 미드레인지의 크로스오버도 맞추면서 위상도 맞게 소리를 부드럽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우퍼만 달거나 또는 DSP만 장착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나는 소리가 보컬의 사운드, 섬세한 사운드와 악기 소리의 선명한 사운드를 좀 높은 출력에서도 밸런스 있게 듣고 싶다, 이럴 때는 이 스피커까지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결국에 선명하게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스피커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제가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출력, 해상력, 밸런스, 스테레오, 센터 포커스 이런 부분들은 DSP로 해결이 되지만, 선명한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스피커의 성능이 받쳐주지 않으면 소리를 선명하게 만들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DSP를 순정 그대로 2채널, 앰프는 2개의 채널이고 스피커는 3개가 구동되는 이런 방식, 2채널 3웨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서 튜닝을 한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10채널 매치업 10이나 그 다음에 12채널 V12, 그 다음에 18채널 V18 이 정도 DSP를 선택을 하고, 압도어를 선택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압도어는 기본적으로 3웨이인 시스템을 하나 또는 포칼 유토피아 M 시리즈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가격을 줄여서 포칼 중급 스피커를 이렇게 PS165FE부터 선택한 다음에 미드레인지만 이렇게 추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패키지로 만드는 방법과 이렇게 조합형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센터 스피커는 여기에 적당한 레벨로 골라서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조율입니다. 이 조율은 이 각각의 재료, 요리로 따지면은 아무리 최상급의 요리 재료라 하더라도 레시피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음식 맛이 완전히 달라지듯이 카오디오는 이게 핵심입니다. 왜? 30만원짜리 요리 먹기도 힘들지만 여기 들어가는 시스템 자체가 500에서 800만원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가의 음식을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700만원인데 670만원에 해드릴게요, 또는 600만원에 해드릴게요 하면 여기를 가시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돈을 썼으면 돈을 쓴 만큼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제품을 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소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이 제품을 장식품으로 보이지도 않는 차량 내부에 장착하겠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조율을 제대로 하는 곳을 찾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좋은 제품을 가지고 어떻게 레시피를 만들 것인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원신호 복원 프로세싱과 포마이크로 완벽한 밸런스 사운드를 만들어 드립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밸런스 있는 사운드를 제대로 만드는지, 밸런스 있는 사운드가 아니라면 이걸 완벽한 사운드로 만들어 드리는 테크니컬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다 좋아. 스피커도 바꾸고 DSP도 추가하고 센터 스피커도 교체하고 뭐 다 좋은데, 거기다가 단단한 저음까지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 쓰는 시스템입니다. 자, 이 윗부분은 똑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모노 앰프와 서브우퍼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모노 앰프와 서브우퍼는 우퍼를 구동하려면 이렇게 승용 같은 경우에 이어기 트렁크와 실내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우퍼의 출력이 높아야 됩니다. 옆방에서 떠드는 것과 내 방에서 북을 치는 것은 다르게 들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고출력의 모노앰프가 따로 필요합니다. 이 모노앰프는 이 서브우퍼 출력이 얼마나 높은지에 따라서 이 서브우퍼보다 낮아도 소리는 납니다. 하지만 이런 거하고 똑같죠. G80에다가 5000cc 엔진을 달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날아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앰프는 가능하면 이 우퍼보다도 더 높은 출력을 넣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이상의 사운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스템입니다. 자, 난 정말 음악 없이는 살 수 없어. 오직 음악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리고 저도 나이가 있지만 이번 생의 마지막 차량일지도 모른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타고 계시는 차가 마지막 차라면 사운드를 한번 제대로 꾸며보고 싶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스템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밸런스 있게 좋은 사운드를 만들 수가 있는데, 하지만 우퍼는 필요 없다, 내 나이에 무슨 우퍼까지, 정말로 해상력 있고 밸런스 있는 소리를 듣고 싶다, 소리를, 감동적인 소리를 듣고 싶다고 할 때 이 시스템을 권장드립니다. 자, 보시면 트위터 채널 따로, 미드 따로, 미드 우퍼 따로, 시트 우퍼 따로 각각의 채널을 다 분리해 줍니다. 트위터까지도 분리해 줍니다. 뒤에 스피커를 어떻게 할 건지는 이 비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10채널, 12채널, 18채널의 DSP 앰프를 넣고 앞도어는 3웨이를 넣거나 아니면 이렇게 조합형으로 만들 수도 있고 센터 스피커까지 이렇게 넣어서 조율을 한다면 소리는 결코 여러분을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카오디오 튜닝은 기본적으로 비용이 들어갑니다. 고가의 튜닝인 만큼 여러분들이 제품을 사지 말고 소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 조율을 잘하는 카오디오 샵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은 누구한테나 다 소중하죠. 소중한 돈을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보이지 않는 곳에 장식품을 다는 고가의 스피커나 DSP 앰프를 다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실패한 다음에 스트레스 받고 중복 투자하고 하는 걸 고민한다면, 그것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너무, 저도 슬프지만 여러분들도 굉장히 슬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중복 투자 없이 제대로 한 번에 밸런스 있는 사운드를 만드는 카오디오 샵을 찾아가시라. 조율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는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 회사들마다 튜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저절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으로 소중한 돈을 어렵게 결정한 튜닝을 중복 투자 없이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헤르만 카오디오 한욱희였습니다.